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차 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이 정상화된 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동안 눌려와 있던 상태라 저가 매수 유입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은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그냥 순환매로 오르는 건지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시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선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도 맞고, 또 한국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본의 이동을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건 또 엄청나게 오르고 또 어떤 거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2차 전지 시장의 정상화는 되어가는 게 맞긴 한데, 상승하는 종목이 어떤 이유로 오르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일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3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100% 가까이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대체 왜 오르는지 아무리 이것저것 찾아보더라도 별다른 이슈는 없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는 시장이 정상화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이 쳤던 공매도 물량에 대한 쇼커버가 들어오고 또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쇼스퀴즈까지 나오면서 상승폭이 더 커진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하나의 이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론의 방향성, 증권가의 여러 리포트, 큰손들의 매매 패턴,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딱 특정할 수 있다면 아주 적절한 시기에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제가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아주 쉽게 특정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방법은 급등 직전의 신호를 확인해서 매수하는 방법이라 모든 종목에 다 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주가 상승 시기에 적용한다면 정말로 큰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영상을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펩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소식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시장이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은 기간 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있는 펩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꾸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펩트론에 대한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은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000원의 주가가 40,000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보합,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추가 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0,000원 하던 주가가 85,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 세 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은 21,000원에 매수하셔서 대략 한 80,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 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이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때가 바로 물타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역시 이 부합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합 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나갈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은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 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요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 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K 삼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NC 에너지도 신호 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임스도 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DS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만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에 대입을 해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소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소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텔레그램에 함께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하셔야 될 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 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소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2차전지 섹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 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발송하시면서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적 이슈가 뭘까요? 다들 예상하셨듯이 바로 AI입니다. 특히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절반은 미국이 보유를 하고 있고 성장을 주도하는 것도 미국입니다.
클라우드 신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는 11,800개 이상인데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만 무려 5,388개로 4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데이터 센터는 449개로 3.8%밖에 되지가 않죠. 이 비교는 데이터 센터 개수만을 비교한 거고 실제 데이터 센터의 처리 용량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능력에 따른 비중과는 차이가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사이즈 변화를 보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을 전력 수요량 기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BNF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2025년 4,449테라와트 수준에서 2035년에는 1,569테라와트까지 10년간 4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4년 기준 미국의 한 해 사용하는 전체 수요의 3.5%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향후 10년 내에 10.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내 신규 전력 수요만 따져보면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당분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건 전기차와 달리 데이터 센터 산업은 막대한 자본력이 동원이 가능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수의 대기업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만큼 배터리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연간 소비 전력만 놓고 본다면 전기차용 배터리 소비 전력보다도 높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은 이렇게 큰 시장인데 이제까지 배터리가 부각이 안 되었던 게 의아해했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데이터 센터 배터리는 파워 스케일이나 소비 전력과 다른 백업 전력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대당 배터리가 장착 용량이고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은 배터리 장착량이 아니라 1년 동안 쓴 에너지 사용 규모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배터리 장착 용량은 데이터 센터가 쓰는 에너지량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백업용 또는 전력 안정화용 캐파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성장에 따라서 백업용 전력원으로 UPS에 대한 수요는 2024년 4.3기가와트 규모에서 2030년 8.2기가와트로 2배가량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UPS는 데이터 센터의 끊임없는 운용을 위한 정전과 같은 상황 시 비상 발전원으로 쓰이는 디젤 발전이 돌아가기 전까지 전력 대행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통상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하 대비 1.5배 스케일에 한 1에서 5분 정도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설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UPS 용도가 아닌 ES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서버에 연결되기보다 별도의 그리드에 맞물리게 돼서 데이터 센터의 운용 전력에 비례해 구성하기보다는 상시 전력 공급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재생 발전 등과 연계해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 환경 하에 ESS 배터리 설치 수요는 점점 커져서 2024년 35기가와트에서 2030년까지는 76기가와트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북미 EV 배터리 수요는 ESS에 비해서 4배 이상 규모가 커져서 같은 기간 동안 144기가와트에서 366기가와트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정책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관련 ESS의 성장률은 2030년에 17%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설치 스케일이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AI가 예상했던 것보다 발전이 빨라지면서 훈련과 추론에서 방대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됐고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단순 클라우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전력망 자체를 재구성하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데이터 센터는 미국 중소도시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인 무려 100메가와트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AI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 시설일수록 전력 소비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100메가와트뿐만이 아니라 200메가와트에서 최대 50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초대형 시설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에서 배터리는 전력 인프라의 보조축 역할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핵심인 서버 장비뿐만이 아니라 항온, 항습 및 여러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핵심 전력 공급은 상시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전이나 주파수 변동 발생으로 인해서 주 전력 공급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설비 유지 보수 시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력 이중화 설계를 통해서 백업 전원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를 위해 발전기인 UPS가 있는 거여서 백업용 전원으로서 데이터 센터에서 배터리가 아주 필요한 영역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상시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 재생에너지 저장용 ESS는 무조건 필수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 배터리는 서버 내부와 외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서버 내부에는 BBU라는 이름으로, 서버 외부에는 UPS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냥 통칭해서 UP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할은 둘 다 그리드로부터 들어오는 상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을 시에 비상발전기를 돌리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전력 대응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UPS와 별개의 ESS는 백업용 전원으로 설치하는 경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불규칙한 전력 공급원을 그리드의 부담을 줄이는 옵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BBU에는 고출력 소형 원통형 배터리가 쓰이지만, UPS는 각형이나 파우치를 사용하고, 특히 ESS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고 공간 제약이 자유로워서 각형 LFP가 주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이 커지면서 UPS에도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LFP에 연계돼서 상승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가 일단은 주가에 꺾임이 없이 꾸준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캐즘 현상이 완화가 되고 다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늘어난 210만 대까지 기록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캐즘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연 3에서 4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밑돌았었지만, 올해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는 다시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영국 시장업체 로모션에 따르면은 유럽은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해서 36%가 늘어난 43만 대까지 기록을 했고, 북미에서는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이 22만 대로 늘어나서 1년 전보다 66%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각형 배터리인 사이드 터미널 배터리 양산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원통형보다는 각형 배터리를 선호를 하는데, 그간의 노스볼트에서 그 물량을 수주해 왔었지만 노스볼트가 망해버리면서 그 빈자리를 삼성 SDI가 빠르게 치고 들어갔습니다. 특히 각형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삼성 SDI만 바로 양산이 가능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준비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양산하는 사이드 배터리는 기존의 각형 배터리와 다르게 양극과 음극 단자를 양쪽 측면에 대칭으로 배치를 해서 기존의 톱 터미널 배터리 대비해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더 많은 용량을 채울 수 있고, 상부와 하부에 모두 냉각판을 설치하는 이중 냉각 방식으로 효과적인 열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또 균일한 전류 흐름으로 배터리 사이클 수명을 개선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하죠. 그래서 전기차의 최대 단점인 안정성과 이동 거리를 늘릴 수 있는데 최대 장점이 있고, 또 배터리 수명도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산한 사이드 배터리는 일단은 폭스바겐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 SDI의 유럽 최대 고객사인 BMW에도 납품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꽉 잡고 있다면은 유럽은 이렇게 삼성 SDI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되어가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90% 이상 장악한 흑연 시장에서 2년 만에 독자 공급망을 완성하면서 대체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천연 흑연 음극재 조달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실제로 중국은 음극재와 음극재 생산 장비 등을 수출 허가 대상으로 올렸는데, 지난해 글로벌 음극재 출하량 1에서 10위까지 기업이 모두 다 중국 기업이라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외한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하게 천연 흑연 음극재를 제작할 수가 있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약을 다수 따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사실상 대안이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어서 이미 거의 모든 업체들은 포스코 퓨처엠과 음극재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섹터가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다 같이 오르고 있지만 순환매로 오르는 종목도 있을 수도 있고, 상승하는 업체 편성에서 관련 업체로 오르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언급해 드렸었던 여러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올라야 할 이유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막 골라서 사지 마시고 진짜 매수해야 될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해야 될 타이밍과 익절할 타이밍 등 저희가 일일이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서 꼭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 종목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혹시라도 그 종목이 다음 주에 크게 하락을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일일이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2284포인트에서 거의 4000을 바라보는 이런 상황까지 올라온 우리 한국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조금 올랐다고 매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간에 눌려있던 상황에서 조금 오르니까 참지 못하고 많이들 팔고 있죠. 특히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면서 외국인만 좋은 한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매일매일 하루에 막 20개씩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잘 잡아서 매일 수익 내고 계시나요? 남들 수익 낼 때 우리 여러분들은 수익 못 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장기로 큰 폭의 상승을 해서 큰 수익을 주는 종목도 너무나 좋겠지만, 이런 시장이 펼쳐졌는데 단기로도 매일매일 매매 차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받으시는 방법은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거랑 같은 번호입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씩만 발송해 주시면 문자를 발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루에 딱 30분만 사용해서 지속적인 복리로 자산을 크게 불려갈 수 있도록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6월과 7월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날 추천드렸던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오전 8시 반에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는 7,600원 부근에 잡으라고 했고 목표가는 12,5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짜에 딱 매수하자마자 전날 하락했던 거를 다 돌려버리면서 그 이후에 딱 4일 만에 무려 64.2%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12,500원까지도 쭉 갔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그리고 6월 30일 날 추천했던 강원에너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에 8시 38분에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가는 6,700원, 목표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매수하셔야 될 이유는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강원에너지도 정확하게 눌림목에 딱 매수해서 마찬가지로 4일 만에 63.9%의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그냥 무조건 11,000원 딱 올라오면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3만원을 가던 4만원을 가던 그 뒤를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 금액에 더 욕심내지 말고 그냥 딱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 달 1일날 안내해드렸던 다날입니다. 다날도 8시 21분에 장 시작 전에 문자 발송해 드렸고 매수가 5,800원, 목표가 8,400원이었습니다. 다날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눌림목 매수 아주 잘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목표가까지 딱 올라갔고 수익률은 거의 45%.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해야 될 금액과 매도해야 될 금액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모두 다 합치면 공통점이 있죠. 바로 오르던 말던 무조건 목표가에 닿으면 그냥 무조건 매도였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는 원칙이 정말로 중요하죠. 이 원칙을 세워놨으면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히 언제 매수하라 해서 매수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매도죠. 매도를 해야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매도했더니 더 올라가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도 타이밍 놓치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떨어진 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기계처럼 하게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면은 예약 매수 걸어놓고 매도 가격에 또 매도만 딱 걸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렇게 해서 하루 한 종목씩 10%만 투자를 해보시면은 딱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뒤에 내 계좌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 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익만 보더라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은 수익률이 572.75%, 100만 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 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 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꼭 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Generate by AI.